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셔야 될 것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합격자 내신 등급 데이터를 저희가 컨쇼 블로그를 통해서 올려놨습니다. 그 올려놓은 그 데이터를 오늘 한번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는 어디 있냐면요, 저희 홈페이지에다가 올리려고 했는데요, 그거보다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컨쇼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자료를 제공을 했고요. 저희 네이버 검색창에 컨쇼라고 치시면 저희 홈페이지 아래쪽으로 블로그 주소가 있고요. 블로그 주소를 직접 넣으실 때는 블로그 네이버.com 뒤에 컨쇼만 넣어주시면 블로그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그리고 컨쇼 블로그 수시 자료실에다가 학생부 등급 합격자 데이터라고 해서 올려놨습니다. 언제든지 뽑아서 보시면 됩니다. 지금 들어가셔서 뽑으신 다음에 방송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첫 번째는 교과 전형이 나와 있습니다.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합격한 아이들의 그 인기과 비인기과 모두를 다 데이터를 분석을 해갖고 평균점에서 80% 정도를 저희가 안내를 해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를 집어넣으실 때는 한 1.2등급에서 1.6등급 그 사이 아이들이 합격을 하는구나, 그 부분을 가지고 학과에 적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거는 추후에 더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학생부 종합에 대한 그 내신 등급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내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70%에서 80% 그 사이에 학생들의 합격자를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최저 라인에 써져 있는 학생이 문 닫고 들어간 건 아니에요. 이거보다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래도 이 정도 아이들이 합격을 했습니다 라는 부분을 오늘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단순 수치를 보는 게 아닙니다. 표준 편차나 원점수나 이수단위 이런 것들을 다 원점수까지 이렇게 다 계산을 해요. 일명 Z값이라는 걸 구하는 학교들도 있고, 그거를 전부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세부 능력도 보고 아이가 성적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단순 수치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희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나와 있는 이 단순 수치가 중요하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더니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바로 1단계 합격자와 최종 합격자의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 그리고 평균점을 가지고 어느 정도 기준선은 세울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문계 학생입니다. 이 뒤 밑에가 자연계로 되어 있는데 문과와 자연계 이과 아이들은 데이터 보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저희가 봤을 때 1단계 합격이 뭐냐면요, 서류를 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면접을 볼 수 있는 학생이 된 거죠. 그 1단계 합격을 봤을 때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일반 전형이 평균이 1.8, 최고점이 1.03, 높네요. 그죠? 최저점이 5.64예요. 참 낮네요. 5.64가 붙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서울대 일반 전형의 1단계 합격. 이 5.64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저희가 그래서 최저점 부분에다가 노란색 음영을 넣어놨습니다. 그 노란색 음영은 내신 점수가 좀 낮아요. 그런데도 합격한 걸로 봐서 G값, Z값을 구하고 아니면 여러 개 원점수만 본 것이 아니고 단순 숫자만 본 것이 아니고 표준 편차나 이런 이수단위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합격했다라는 걸로 봐서 노란색 음영이 들어간 부분이 특목고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사고나 과고나 아니면 외고, 국제고 출신 아이들이 원서를 넣었을 때 합격할 수 있는 등급대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 서울대가 5.64라면 아마 좀 좋은 특목고 아이겠죠. 자, 지역균형 선발 같은 경우는 솔직히 최저점이 일반 전형보다 좀 낮겠죠. 하지만 평균점 같은 경우는 지역균형이 훨씬 낮게 형성이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역에서 좋은 아이들을 뽑다 보니까 최저점은 낮을지언정 평균점은 더 높게 평가가 됐더라는 겁니다. 1.35면은 솔직히 전교권 아이가 완전히 들어갔다고 봐야겠죠. 자, 1단계가 거쳐져서 최종 합격 같은 경우는 일단은 특목고의 5등급, 일단 5등급이나 4등급 아이들이 일단 다 제외가 됐더라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서울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생각해보면 특목고에서도 거의 상위 아이들을 합격시키기 때문에 최저점이 1.93 그리고 지역균형 같은 경우는 1.5까지 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대를 지원을 할 때는 내신 등급의 단순 수치가 어느 정도는 받쳐져야 된다는 거고 특목이건 자사고 그러니까 특목고에서도 어느 정도 내신 관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솔직히 좀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연세대는 일단 빼고요. 고려대학교를 봤을 때 융합형 인재와 학교장 추천이 있습니다. 융합형 인재 같은 경우는 학종이고요. 어떻게 보면 학생부 종합이고요. 학교장 추천은 말 그대로 학교에 추천받은 아이들, 교장 선생님의 추천장이 나간 그 정규 라인 아이, 한두 명 아이가 여기를 집어넣었을 때 보시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융합형 인재 같은 경우는 최저점이 5.9까지 되지만 학교장 추천은 그렇게 등급이 내려가지 않죠. 5등급이나 4등급 이러지 않고 한 2.4등급으로서 융합형 인재는 평균이 2등급 되지만 학교장 추천은 1.3. 왜 그러냐면 정규 라인한테 추천장이 몇 개 안 내려갔을 거예요. 그런데도 학교장 추천에 2.4가 들어왔대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런 겁니다. 전교권 아이들 중에 서울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학교장 추천을 안 받은 아이들이 있겠죠. 그 아이들을 그런 학교에서는 전교권 아이들 빼고 그러니까 전교 완전히 높은 아이들 빼고 그 밑에 있는 아이가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합격한 아이들을 봤을 때는 최종 합격 같은 경우 융합형 인재는 1.75 학교장 추천은 1.35인데요. 최저가 2.93이나 2.12예요. 그러니까 서울대보다 좀 낮게 특목고 아이들이 진학을 했네요. 일반고라고 솔직히 좀 보기는 어려워요. 2.93인데 일반고 같은 경우는 1등급대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2등급도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전공 적합성이나 발전 가능성 이런 모든 것들이 잘 만들어졌다라면요. 자,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알바트로스 같은 경우는 특목고 전형이라고 일반 전형 아이들이 집어넣기엔 솔직히 조금 밀린다고. 그것을 봤을 때 알바트로스 같은 경우는 최저점이 6.8이고요. 평균점이 2.8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전형이나 자기 추천보다는 1단계 합격 점수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자 이제 최종 합격을 좀 보겠습니다. 알바트로스 같은 경우는 4.2가 들어가더라는 거죠. 이게 특목고 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일반고 아이가 알바트로스를 다 떨어졌다고 생각은 안 해요. 일반고 아이도 들어오겠지만 특목 아이가 들어갔다는 게 나타나는 게 바로 4.2등급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성균관 인재 같은 경우도 6.1등급까지 들어갔더라는 겁니다. 최저가 80%컷 안에.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낮은 애도 있다는 건데 이런 높은 숫자 일명 6.1이나 4.2 같은 경우는 최저점이 결국은 특목고 아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좀 이렇게 높은 숫자들이 나타나는 5.1 뭐 이화여대 지역인재 우수나 아니면 뭐 중앙대학교 다빈치 전형 이런 곳은 뭐 특목고에서 뭐 4등급이나 5등급 이런 아이들이 지원을 하고 또한 합격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스펙 라인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죠. 자, 자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계 같은 경우도 뭐 한양대를 잠깐 보겠습니다. 한양대는 아시지 않습니까? 면접도 없고 자소서도 없고 정말 생기부만 보는데 만일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 최저점이 7.65래요. 완전 특목고 과고해드리겠네요. 그죠? 그리고 최고점이 1.00이란 건 이건 일반고 아이겠네요. 이런 식으로 특목고와 자사고의 분포대를 이 합격 점수를 봤을 때 어느 정도 기준선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최종 합격 라인을 봤을 때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3.44까지 들어갔답니다. 과거 아이겠네요. 그죠? 왜? 자연계 학생이니까요. 그리고 최고점은 1.14고요. 지역균형 같은 경우는 낮겠죠. 뭔가 지역에서 우수한 아이들을 선발했으니까 1.00에 최저점도 1.53인 거죠. 그러니까 요 두 개의 차이가 바로 특목고 전형과 일반 전형이 나눠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서강대학교 알바트로스 같은 경우 5.6등급이 최저 라인으로 잡혀있는 걸로 봐서 특목 라인이 들어왔구나. 그리고 중앙대학교 탐구인재랑 다빈치 전형 같은 경우는 저희 컨쇼에서 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대학교에서도 중앙대 대학교에서도 그러는데 내신이 솔직히 조금 딸리면 탐구인재를 집어넣고 내신이 좋으면 다빈치를 넣으라고 하지만 저는 항상 반대로 말씀드립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탐구인재랑 그 다빈치 전형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발표한 걸 자세히 보시면 탐구인재는 학업 역량을 되게 높이 봐요. 다빈치는 학업 역량과 비교과 스펙을 50 보지만 그 얘기는 어떤 학업 역량에 대한 그런 종합평가가 이루어질 때 학업에 대한 부분을 많이 본다라는 건 그만큼
학업에 대한 성적이 좋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업에 대한 성적이 좋을수록 탐구인재에다가 지원하시면 되고요. 학업이 약간 딸리지만 비교과적인 스펙 부분을 잘 만들었다라면 다빈치에다가 지원하시는 게 유리하세요. 아니잖아요. 단순 숫자를 봤을 때 탐구인재가 5.79 훨씬 낮게 형성됐잖아요. 특목고인 거예요. 특목 아이들이 탐구인재를 훨씬 많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목 같은 경우는 학업에 대한 단순 숫자를 보는 게 아니고 모든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만들어지는 거지, 이 숫자대로 봐서 나는 내신이 좋으니까 탐구인재 넣어야지 라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내신이 좋으면 탐구인재를 넣어야겠죠. 그리고 내신이 약간 딸릴 때 다빈치를 놓는 거예요. 근데 숫자적으로만 봤을 때는 다빈치가 학업에 대한 성적이 더 좋은 아이가 지원하게끔 보여지지만 그걸 반대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 모집 요강에서 뽑는 게 탐구인재가 학업에 대한 비중을 훨씬 높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솔직히 좀 챙기셔야 되고요. 그리고 경희대 레온 르네상스 같은 경우도 중앙대 다빈치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보면 매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자,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노란색으로 음영을 집어넣은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음영이 몇 개씩 들어가 있을 텐데, 노란색 음영이 뭐냐면 특목고를 나타내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다면 이런 겁니다. 최종 합격이 중요하겠죠. 1단계 합격보다 최종 합격이 중요한데, 최종 합격에서 만일 최고점과 평균 사이가요, 제가 생각했을 땐 일반 고등학교 아이의 단순 수치예요. 왜 그러냐면 이 수치는요, 종합평가를 한 게 아닙니다. 종합평가를 해갖고 아이를 뽑은 다음에 나중에 단순 수치로 계산해서 보여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특목고 점수가 그대로 반영이 되거든요. 단순 숫자가. 그렇기 때문에 최고 점수와 평균 점수 사이가 일반 고등학교 아이들 내신 등급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저 점수 라인과 평균 사이가 특목 라인 아이의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뭘 볼까요? 이걸 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최고 점수가 1.00이에요. 그러니까 1등급 아이가 들어왔는데 이 아이는 일반 고등학교 지방 학생일 가능성도 높겠죠. 그런데 만약 2.47이라면 요 사이가 2.47부터 1등급 사이가 일반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생활기록부를 만든 상태에서 지원을 한다는 거고요. 2등급부터 3등급 사이, 요 사이 아이들이 특목고 아이라고 보시면 돼요. 과고나 자사고 아이겠죠. 이런 식으로 이 데이터를 한번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왜 그러냐면 대학교에서 만들어진 최저 점수와 평균 점수, 최고 점수는 결국은 일반고 아이들의 분포대와 특목고 아이들의 분포대가 섞여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솔직히 서울대나 이 부분을 빼면 특목고 아이들은 내신 등급이 일반고 아이들보다 숫자적으로는 높게 평가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분포대가 형성되는 거를 한번 예측하는데 이 데이터표를 한번 이용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분석 방송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활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고 아이가 와서 이걸 보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인재가 4.2등급이 갔대요. 이거는 너가 아니야. 일반고 4등급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활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컨쇼는요, 학생부 그 종합전형에 대학교가 발표하거나 아니면은 뭐 시중에 있는 뭐 어떠한 컨설팅 업체가 발표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솔직히 저희도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발표한 데이터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표본 집단 데이터, 그리고 사설들이 만들었던 데이터들을 다 혼합해 가지고 다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70-80% 아이들을 계산을 해서 우리 학부모님이나 그리고 우리 뭐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 학생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린 건데요. 이 부분을 그냥 단순 숫자로만 보고 그거를 그대로 믿고 가시면 안 되고요. 한 요 정도의 수준의, 요 정도의 학교 라인에 합격을 하더라. 그런데 이 안에는 발전 가능성, 전공 적합성, 학업 역량, 그리고 인성, 이 부분이 수치화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아이의 단순 숫자를 봤을 때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요즘은 상위권 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몰아가는 게 좀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단순 수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또한 지방에 있는
뭐 지방에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은 어차피 단순 수치 만들면서 학업 역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솔직히 좀 부족하거든요. 단순 수치는 되게 좋은데 학업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강하고 이 숫자적인 부분을 뭐 어느 하나의 기준선 정도만 잡을 때 사용하시면 조금 용이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학생부 등급에 대한 데이터 분석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데이터를 분석해서 또 한번 제공을 해드리도록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저점이 1.93 그리고 지역균형 같은 경우는 1.5까지 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대를 지원을 할 때는 내신 등급의 단순 수치가 어느 정도는 받쳐져야 된다는 거고 특목이건 자사고 그러니까 특목고에서도 어느 정도 내신 관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솔직히 좀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연세대는 일단 빼고요. 고려대학교를 봤을 때 융합형 인재와 학교장 추천이 있습니다. 융합형 인재 같은 경우는 학종이고요. 어떻게 보면 학생부 종합이고요. 학교장 추천은 말 그대로 학교에 추천받은 아이들, 교장 선생님의 추천장이 나간 그 정규라인 아이, 한두 명 아이가 여기를 집어넣었을 때 보시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융합형 인재 같은 경우는 최저점이 5.9까지 되지만 학교장 추천은 그렇게 등급이 내려가지 않죠. 5등급이나 4등급 이러지 않고 한 2.4등급으로서 융합형 인재는 평균이 2등급 되지만 학교장 추천은 1.3. 왜 그러냐면 정규라인한테 추천장이 몇 개 안 내려갔을 거예요. 그런데도 학교장 추천에 2.4가 들어왔대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런 겁니다. 전교권 아이들 중에 서울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학교장 추천을 안 받은 아이들이 있겠죠. 그 아이들을 그런 학교에서는 전교권 아이들 빼고 그러니까 전교 완전히 높은 아이들 빼고 그 밑에 있는 아이가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합격한 아이들을 봤을 때는 최종 합격 같은 경우 융합형 인재는 1.75, 학교장 추천은 1.35인데요. 최저가 2.93이나 2.12예요. 그러니까 서울대보다 좀 낮게 특목고 아이들이 진학을 했네요. 일반고라고 솔직히 좀 보기는 어려워요. 2.93인데. 일반고 같은 경우는 1등급대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2등급도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전공적 합성이나 발전 가능성 이런 모든 것들이 잘 만들어졌다라면요. 자,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알바트로스 같은 경우는 특목고 전형이라고 일반 전형 아이들이 집어넣기엔 솔직히 조금 밀린다고. 그것을 봤을 때 알바트로스 같은 경우는 최저점이 6.8이고요. 평균점이 2.8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전형이나 자기 추천보다는 1단계 합격 점수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자, 이제 최종 합격을 좀 보겠습니다. 알바트로스 같은 경우는 4.2가 들어가더라는 거죠. 이게 특목고 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일반고 아이가 알바트로스를 다 떨어졌다고 생각은 안 해요. 일반고 아이도 들어오겠지만 특목 아이가 들어갔다는 게 나타나는 게 바로 4.2등급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성균관 인재 같은 경우도 6.1등급까지 들어갔더라는 겁니다. 최저가 80%컷 안에.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낮은 애도 있다는 건데 이런 높은 숫자 일명 6.1이나 4.2 같은 경우는 최저점이 결국은 특목고 아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좀 이렇게 높은 숫자들이 나타나는 5.1, 뭐 이화여대 지역인재 우수나 아니면 뭐 중앙대학교 다빈치 전형 이런 곳은 뭐 특목고에서 뭐 4등급이나 5등급 이런 아이들이 지원을 그런데도 학교장 추천에 2.4가 들어왔대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런 겁니다. 전교권 아이들 중에 서울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학교장 추천을 안 받은 아이들이 있겠죠. 그 아이들을 그런 학교에서는 전교권 아이들 빼고 그러니까 전교 완전히 높은 아이들 빼고 그 밑에 있는 아이가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합격한 아이들을 봤을 때는 최종 합격 같은 경우 융합형 인재는 1.75, 학교장 추천은 1.35인데요. 최저가 2.93이나 2.12예요. 그러니까 서울대보다 좀 낮게 특목고 아이들이 진학을 했네요. 일반고라고 솔직히 좀 보기는 어려워요. 2.93인데. 일반고 같은 경우는 1등급대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2등급도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전공적 합성이나 발전 가능성 이런 모든 것들이 잘 만들어졌다라면요. 자,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알바트로스 같은 경우는 특목고 전형이라고 일반 전형 아이들이 집어넣기엔 솔직히 조금 밀린다고. 그것을 봤을 때 알바트로스 같은 경우는 최저점이 6.8이고요. 평균점이 2.8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전형이나 자기 추천보다는 1단계 합격 점수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자, 이제 최종 합격을 좀 보겠습니다. 알바트로스 같은 경우는 4.2가 들어가더라는 거죠. 이게
특목고 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일반고 아이가 알바트로스를 다 떨어졌다고 생각은 안 해요. 일반고 아이도 들어오겠지만 특목 아이가 들어갔다는 게 나타나는 게 바로 4.2등급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성균관 인재 같은 경우도 6.1등급까지 들어갔더라는 겁니다. 최저가 80% 컷 안에.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낮은 애도 있다는 건데 이런 높은 숫자 일명 6.1이나 4.2 같은 경우는 최저점이 결국은 특목고 아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좀 이렇게 높은 숫자들이 나타나는 5.1 뭐 이화여대 지역인재 우수나 아니면 뭐 중앙대학교 다빈치 전형 이런 곳은 뭐 특목고에서 뭐 4등급이나 5등급 이런 아이들이 지원을 하고 또한 합격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스펙 라인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죠. 자, 자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계 같은 경우도 뭐 한양대를 잠깐 보겠습니다. 한양대는 아시지 않습니까? 면접도 없고 자소서도 없고 정말 생기부만 보는데 만일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 최저점이 7.65래요. 완전 특목고 과고해드리겠네요. 그죠? 그리고 최고점이 1.00이란 건 이건 일반고 아이겠네요. 이런 식으로 특목고와 자사고의 분포대를 이 합격 점수를 봤을 때 어느 정도 기준선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최종 합격 라인을 봤을 때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3.44까지 들어갔답니다. 과거 아이겠네요. 그죠? 왜? 자연계 학생이니까요. 그리고 최고점은 1.14고요. 지역균형 같은 경우는 낮겠죠. 뭔가 지역에서 우수한 아이들을 선발했으니까 1.00에 최저점 쪽 1.53인 거죠. 그러니까 요 두 개의 차이가 바로 특목고 전형과 일반 전형이 나눠지는 그런 모습을 입니다. 뭐 자사고나 과고나 아니면 외고, 국제고 출신 아이들이 원서를 넣었을 때 합격할 수 있는 등급대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 서울대가 5.64라면 아마 좀 좋은 특목고 아이겠죠. 자, 지역균형 선발 같은 경우는 솔직히 최저점이 일반 전형보다 좀 낮겠죠. 하지만 평균점 같은 경우는 지역균형이 훨씬 낮게 형성이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역에서 좋은 아이들을 뽑다 보니까 최저점은 낮을지언정 평균점은 더 높게 평가가 됐더라는 겁니다. 1.35면은 솔직히 전교권 아이가 완전히 들어갔다고 봐야겠죠. 자, 1단계가 거쳐져서 최종 합격 같은 경우는 일단은 특목고의 5, 6등급, 일단 5등급이나 4등급 아이들이 일단 다 제외가 됐더라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서울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생각해보면 특목고에서도 거의 상위 아이들을 합격시키기 때문에 최저점이 1.93 그리고 지역균형 같은 경우는 1.5까지 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대를 지원을 할 때는 내신 등급의 단순 수치가 어느 정도는 받쳐져야 된다는 거고 특목이건 자사고, 그러니까 특목고에서도 어느 정도 내신 관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솔직히 좀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연세대는 일단 빼고요. 고려대학교를 봤을 때 융합형 인재와 학교장 추천이 있습니다. 융합형 인재 같은 경우는 학종이고요. 어떻게 보면 학생부 종합이고요. 학교장 추천은 말 그대로 학교에 추천받은 아이들, 교장 선생님의 추천장이 나간 그 정규라인 아이, 한두 명 아이가 여기를 집어넣었을 때 보시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융합형 인재 같은 경우는 최저점이 5.9까지 되지만 학교장 추천은 그렇게 등급이 내려가지 않죠. 5등급이나 4등급 이러지 않고 한 2.4등급으로서 융합형 인재는 평균이 2등급 되지만 학교장 추천은 1.3. 왜 그러냐면 정교라인한테 추천장이 몇 개 안 내려갔을 거예요. 그런데도 학교장 추천에 2.4가 들어왔대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런 겁니다. 정교권 아이들 중에 서울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학교장 추천을 안 받은 아이들이 있겠죠. 그 아이들을 그런 학교에서는 정교권 아이들 빼고, 그러니까 정교 완전히 높은 아이들 빼고 그 밑에 있는 아이가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합격한 아이들을 봤을 때는 최종 합격 같은 경우 융합형 인재는 1.75, 학교장 추천은 1.35인데요. 최저가 2.93이나 2.12예요. 그러니까 서울대보다 좀 낮게 특목고 아이들이 진학을 했네요. 일반고라고 솔직히 좀 보기는 어려워요. 2.93인데. 일반고 같은 경우는 1등급대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2등급도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전공적합성이나 발전 가능성 이런 모든 것들이 잘 만들어졌다라면요. 자,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알바트로스 같은 경우는 특목고 전형이라고 일반 전형 아이들이 집어넣기엔 솔직히 조금 밀린다고. 그것을 봤을 때 알바트로스 같은 경우는 최저점이 6.8이고요. 평균점이 2.8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전형사가 붙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서울대 일반 전형의 1단계 합격. 이 5.64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저희가 그래서 최저점 부분에다가 노란색 음영을 넣어놨습니다.
그 노란색 음영은 내신 점수가 좀 낮아요. 그런데도 합격한 걸로 봐서 G값, Z값을 구하고 아니면 뭐 여러 개 원점수만 본 것이 아니고 단순 숫자만 본 것이 아니고 표준 편차나 이런 뭐 이수단위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합격했다라는 걸로 봐서 노란색 음영이 들어간 부분이 특목고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자사고나 과고나 아니면 외고, 국제고 출신 아이들이 원서를 넣었을 때 합격할 수 있는 등급대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 서울대가 5.64라면 아마 좀 좋은 특목고 아이겠죠. 자, 지역균형 선발 같은 경우는 솔직히 최저점이 일반 전형보다 좀 낮겠죠. 하지만 평균점 같은 경우는 지역균형이 훨씬 낮게 형성이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역에서 좋은 아이들을 뽑다 보니까 최저점은 낮을지언정 평균점은 더 높게 평가가 됐더라는 겁니다. 1.35면은 솔직히 전교권 아이가 완전히 들어갔다고 봐야겠죠. 자, 1단계가 거쳐져서 최종 합격 같은 경우는 일단은 특목고의 5등급, 일단 5등급이나 4등급 아이들이 일단 다 제외가 됐더라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서울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생각해보면 특목고에서도 거의 상위 아이들을 합격시키기 때문에 최저점이 1.93 그리고 지역균형 같은 경우는 1.5까지 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대를 지원을 할 때는 내신 등급의 단순 수치가 어느 정도는 받쳐져야 된다는 거고 특목이건 자사고, 그러니까 특목고에서도 어느 정도 내신 관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솔직히 좀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연세대는 일단 빼고요. 고려대학교를 봤을 때 융합형 인재와 학교장 추천이 있습니다. 융합형 인재 같은 경우는 학종이고요. 어떻게 보면 학생부 종합이고요. 학교장 추천은 말 그대로 학교에 추천받은 아이들, 교장 선생님의 추천장이 나간 그 정규라인 아이, 한두 명 아이가 여기를 집어넣었을 때 보시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융합형 인재 같은 경우는 최저점이 5.9까지 되지만 학교장 추천은 그렇게 등급이 내려가지 않죠. 5등급이나 4등급 이러지 않고 한 2.4등급으로서 융합형 인재는 평균이 2등급 되지만 학교장 추천은 1.3. 왜 그러냐면 정교라인한테 추천장이 몇 개 안 내려갔을 거예요. 그런데도 학교장 추천에 2.4가 들어왔대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런 겁니다. 전교권 아이들 중에 서울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학교장 추천을 안 받은 아이들이 있겠죠. 그 아이들을 그런 학교에서는 전교권 아이들 빼고, 그러니까 전교 완전히 높은 아이들 빼고 그 밑에 있는 아이가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합격한 아이들을 봤을 때는 최종 합격 같은 경우 융합형 인재는 1.75